먼저 선생님께서는 주로 육아서나 아니면 부모 심리 코칭서 이런 걸 많이 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책에서는 처음으로 공부라는 주제를 꺼내셨어요. 네. 혹시 그런 이유나 계기가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사실은 대치동 학원가에서 진료를 11년째 하고 있는데 공부와 관련된 경우를 되게 많이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시준 학생 같은 경우도 이제 지금 2학년이시면은 네.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보고 이제 2학년이 된 분도 있고 이제 이런 거죠. 오. 그래서 쭉 흘러가는 거를 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생각들이 들고 대치동에서 공부를 하는 게 뭐 나쁘다 이게 아니라 우리나라 자체가 교육열이 높고 하면서 학생들도 힘들고 부모도 힘들고 맞죠. 저는 또 부모기 때문에 그 마음이 이해가 되고 또 학생이었기 때문에 학생 마음도 이해가 되고 그래서 언제 한번 이런 얘기를 하고 싶다 생각은 했는데 계속 이제 묵혀두다가 최근에 좀 이제는 좀 말할 수 있다. 약간 이런 식으로 해봤습니다. 네. 아무래도 대치동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교육열이 높은 곳으로 유명하잖아요. 네. 그 대치동에서 이제 진료를 하시다 보니까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 공부로 고민하는 것과 공부 정서와 관련된 부분에서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해보셨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진짜로 많은 생각이 들고 뭐 마찬가지시겠지만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우리나라는 똑같았거든요. 대치동 학원가가 제일 학구열이 높았고 다들 대치동을 바라보고 또 따라하고 근데 지금도 그대로예요. 그리고 학원가 선생님들이 항상 하시던 얘기, 그때 하던 얘기를 지금도 하더라고요. 30년도 넘었는데 뭐냐면은 뭐 이런 거죠. 자녀 입시 성공을 위한 3가지 조건 아시죠? 모르시구나. 뭐죠? 전혀 관심이 없어요. 역시 이제 부모는 관심이 있는데 막상 자녀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내가 입시 성공을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3가지는 엄마의 정보력. 들어본 것 같아요. 들어봤죠. 또 하나는 조부모의 재력. 맞아요. 그다음에 이제 3번째는 아빠의 역할인데 아빠의 무관심. 예, 들어본 것 같아요. 아빠가 터치하지 않아야지 잘 되는 이런 얘기를 30년 전부터 했는데 지금도 그대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말도 안 된다. 특히나 아빠의 무관심. 예, 부모가 자녀의 정서적인 측면에서 하는 역할이 굉장히 많은데 엄마가 불안하기 때문에 이제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갈까봐 혼자서 이제 막 배를 운전하면은 배가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쏠려요. 저는 거기서 진료만 하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카페도 자주 가거든요. 네. 카페에 가면은 봄, 여름, 가을, 겨울 분위기가 달라요. 혹시 대치동 학원가 예, 가보셨? 저는 고3 때 저도 고3 때 한번. 계속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치. 학생들은 괜찮아요. 저도 학생들 항상 보면 항상 밝고 지금처럼 고등학교 때도 밝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학부모님들이 겨울에 날씨도 추운데 그 설명회를 이제 네. 하면 저희 딱 병원 건물이 학원이 껴 있어가지고 엘리베이터 기다리는 1층부터 분위기가 냉랭하죠. 냉랭 네. 너무 무서워요. 표정도 무섭고 건드리면 안 될 것 같고. 근데 제가 이제 부모가 또 되고 저희 아이들도 이제 학원을 갈 때 지금 초등학교 이제 고학년인데 둘 다 학원도 좀 가보고 그러다 보면은 그 느낌이 저도 모르게 그런 분위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또 오버랩이 되는 게 있어요. 나도 옛날에 학원 갈 때 어머니를 통해서 이런 음산한 분위기를 느꼈던 것 같아. 네. 그런 게 여러 가지로 오버랩이 되면서 저의 과거, 그다음에 지금 현재, 또 저희 아이들 이렇게 다 오버랩이 되면서 공부와 관련된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 그게 이제 공부 정서 이런 식으로 이제 책으로 정리를 했어요. 최근 들어서 이제 공부 정서라는 말이 이제 뭐 공부하는데 심리학적 요인이 중요하다 이런 말이 많이 들리긴 하는데 사실 공부랑 정서를 연결지어서 생각하는 게 좀 생소하신 분들도 좀 많을 것 같아요. 혹시 공부랑 정서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혹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공부를 떠나서 정서 자체가 모든 사람의 행동에 상관관계가 있어요. 심리학의 흐름이 예전에는 인지가 중요하다. 머리로 생각해서 딱딱 사람은 생각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생각을 잘해서 이렇게 마음을 조정하고 행동을 하고 이런 식으로 많이 발달을 했거든요. 서구에서도 몇백 년 동안 그게 메인이었고 근데 최근에 점점 밝혀지고 사실 중요한 거는 인지가 아니라 정서다. 사람을 우리는 T, F 요새 많잖아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F는 뭔가 좀 열등한 느낌. T의 F예요. MBTI 말씀하시죠. 네, MBTI. 전 T입니다. 난 F인데. 그러면 둘이 한번 보면은 T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사람 냄새 안 난다? 그럼 애플 어떻게 생각하세요? 별 생각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으로 취급 안 하는 거죠. 별 생각 없다. 그러니까 T든 F든 크게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네. T면 어떻고 F면 어떤가. 예. 그쵸. 잘 피해나가네. 그쵸. 혼자 살아남겠다고. 그렇죠. 네. 이게 T죠. 감정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존재는 열등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게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공부할 때는 흔히 어떻게 생각해요? 감정이 막 청소년기 공부 많이 하면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청소년기는 질풍노도의 시기이기도 하고 감정이 막 몰아치는 시기이기도 하고 막 새로운 것에 눈을 뜨기도 하고 성적으로도 눈을 뜨기도 하고 이성에도 관심이 생기고 감정적으로도 뭐 문학 작품, 뭐 예술, 음악 뭘 해도 막 너무너무 이게 막 크게 와닿잖아요. 그런 시기에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감정을 어떻게 해야겠어요? 눌러야죠. 네.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부모님도 그러기를 은근히 권유하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서로 내 감정 얘기하거나 이런 거를 좀 약간 민폐 느낌으로 가져서 소통이 안 되는 게 예전에도 있었고요. 요즘에도 더 심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저는 그렇게 감정을 억압하고 공부를 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다들 꿈꾸는 S대에 들어가도 아마 지금 친구들 중에서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대학에 와서 내 진로와 잘 맞아서 나는 계속 간다. 이러지 않은 친구들이 우리 때도 꽤 많았고요. 지금도 많은 걸 저는 느껴요. 직접 진로를 통해서 봐요. 초등학교 때부터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고 감정을 억압하고 좀 걱정된다 이런 느낌으로 있었지만 부모님은 우선은 공부를 해야 되니까 입시까지 신경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다 했다. 이제 앞으로 좋은 일만 있을 거야라는 생각을 하지만 뒤늦게 사춘기가 찾아와요. 청소년기에 억압했던 게 이제 성인이 되고 시간이 좀 되고 내가 직접 내 삶을 주도해보고 하니까 감정이 막 올라와요. 뭔가가 지금까지 나의 삶은 좀 내가 주도했던 삶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특히나 지금 내가 다니는 이 학교 이과 이거는 내가 원해서 온 게 아니야. 부모님이 나를 가스라이팅한 거야. 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뭐 가스라이팅을 했던 말든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자기 삶을 만들어가면 되는데 사람이 그렇게 안 되고요. 그 마음이 강력하면 강력할수록 거부해요. 내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거를 뒤도 못 돌아보게 싹을 잘라야 돼. 그래서 뭐 잠깐 휴학하고 고민할 수도 있죠. 근데 휴학을 하는 게 아니라 자퇴를 해서 나는 뒤를 안 돌아볼 거다. 그러면 그게 진짜 자기 삶을 사는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약간 과거의 기억에 매여가지고 맞아요. 사는 느낌. 맞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각이 좀 많으신 것 같은데. 좀 뭐랄까 이전에 당했던 게 한 번에 확 온 거잖아요. 몇 맞아요. 년치 쌓였던 게 맞아요. 하루아침에 딱 본인한테 오니까 감당하지 못하고 뭔가 이성보다는 감정에 휩쓸린 선택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그 사람의 선택이니까 뭔가 자퇴를 휴학이든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T라 그런가 뭔가 건강하진 않은 것 같아요. 아까운데 좀 휴학이 자퇴는 좀 아까운 것 같은데 아깝긴 하지. 되게 좋은 얘기 하셨어요. 네. 그 사람의 선택이니까 존중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게 과연 그 사람의 선택인가? 사람이 개인이 자기의 선택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자기가 있어야 돼요. 인사이드 아웃 2가 요즘에 개봉해서 굉장히 이슈인데 거기서 나오는 게 자아라는 개념인데 청소년기에 자아가 형성되는 게 원래 맞는데 자아가 형성되기 위한 필수 조건으로는 내가 경험하는 다양한 생각과 감정들을 다 이렇게 통합하고 나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좋은 쪽이든 안 좋은 쪽이든 다. 근데 그럴 기회가 없는 거예요. 공부하느라고. 그러면은 나중에 언제든지 이제 살면서 위기가 찾아오거든요. 그게 빠르면은 20대에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빠르면 20대에 사춘기가 뒤늦게 오고 그때 비로소 지금까지 이건 내 자아가 한 게 아니야. 부모님의 자아야.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그건 다 치워. 그럼 내 자아로 할 거야 해서 자퇴하고 만약에 간다 해요. 그럼 이 선택이 내 선택일까요? 아니겠죠. 악에 바친 그런 느낌. 맞아요. 악에 바친 느낌이라서 진짜 자아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냥 부모님과 반대되는 거를 선택할 뿐. 그거는 여전히 매여 있는 거예요. 되게 안타깝죠. 저는 그런 거를 많이 봐가지고 그런 식으로 돼서 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돌아갈 수도 없고 이런 식의 우울증으로 또 이어지기도 하고 하는 걸 보면서 아 너무 안타깝다. 제목은 상위 1%의 비밀은 공부정서에 있습니다 하면은 왠지 공부정서를 잘 만들어가지고 하면은 상위 1% S대를 갈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을 주는 거는 억울하고요. 네. 전혀 그렇지가 않죠. 그렇죠. 입시를 잘해도 나중에 삶이 훨씬 중요하다는 거를 강조하고 싶은 거고 물론 짧게 봤을 때도 입시에도 도움이 돼요. 너무 제가 부정적인 얘기만
한 것 같은데 상위 1% 분들을 앞에 두고 근데 저도 상위 1%였으니까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초중고 동안에도 요즘에는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초등학교 때부터 열심히 달렸던 분들이 많아요. 친구들도 그렇고 저희 때는 중학교 때부터 달렸거든요. 근데 이제 30년이 지나면서 초등학교로 좀 이렇게 오긴 한 것 같아요. 근데 초등학교 때부터 달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열심히 하는 거와 동시에 그 이면에 있는 정서들을 잘 이렇게 부모님과 함께 다루고 해가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초등학교 전까지는 정서적인 교감을 많이 하고 아이들의 마음을 헤아리다가 공부를 이제 하기 시작하는 순간 아까처럼 똑같이 공부하는데 정서가 방해되니까 아이의 마음을 안 들으려고 하고 받아주지 않으려고 하고 갑자기 이제 약간 강한 멘탈을 막 주입시키면서 쓸데없는 걱정이나 감정들을 느끼지 않도록 이제 억압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 아이들은 자아가 아직은 미숙하기 때문에 부모님이 형성하는 그대로 스폰지처럼 그런 분위기를 흡수해요. 아 그런 거구나. 그렇게 초, 중, 고 가다 보면은 청소년기에 잘 억압해서 입시에 성공하면 나중에 또 터져도 문제긴 하지만 더 힘든 거는 초, 중 억압하다가 고등학교 때 터지는 거예요. 아, 너무 중요한 시기에.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등학교 때 터지는 거. 그게 전 20대 때 터지는 것보다 더 안 좋은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때는 실사모만 해도 완전 결과가 안 좋아지는 시기니까. 그쵸. 한 번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한 번에 시험 내신도 그렇고 수능도 그렇고. 차라리 덜 찍 터지면 모르겠는데 그때 터지는 거는 정말 그냥 약간 시행착오가 허용되지 않는 분위기잖아요, 고등학교는. 그래서 그때는 그건 정말 큰 사고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가 더 터지는 게 문제냐 이런 거를 뭐 이렇게 나눌 수는 없겠지만 다 안타까운 경우들을 너무 많이 봐서 물론 공부도 우리가 대한민국에 사는 한 예체능을 하더라도 공부를 해야 되고 이런 분위기가 우리나라에 있기 때문에 공부는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정서라는 거를 오히려 활용하면 공부에 더 도움이 되는데 활용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억압하는 방식으로 억압한다는 건 되게 무시하는 거거든요. 너 별로 안 중요하니까 저리 가 있어. 근데 사실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애인데 얘가 나중에 이게 막 포탄처럼 터지면 걷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서를 잘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정서라는 거는 사람을 움직이는 어떤 의욕이 되기도 하고 자기주도의 동기가 되기도 하고요. 잘못 관리하면은 그게 사람을 위축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어서 오히려 재능을 못 살리게 되는 독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양면을 이제 저는 강조를 드리는 거고 그게 이제 공부에 국한해서 얘기를 드리는 거지만 사실은 모든 삶의 영역에 정서는 다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작용을 해요. 지금 방송을 하시는 것도 정서가 있어요. 감정이 어떠세요? 이거 왜 하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버나요? 그냥 재밌어요. 재밌는 거. 네. 너무 중요한 네, 감정이죠. 그냥 이렇게 계속 게스트분들이 오시잖아요. 박사님도 다른 분들도 이렇게 오시는데 선생님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는 게 재미있기도 하고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듣지 못한 얘기들을 해주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분들의 경험을 이제 듣고 그런 것들도 있겠구나 하면서 생각의 폭이 넓어지는 생각도 들어서 그래서 되게 재밌어요. 너무 중요한 감정이죠. 재밌으니까 하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하세요? 사실 저도 원래 그냥 처음에 시작한 건 그냥 하자 그래서 한 거긴 하지만 저도 들으면서 현우 형처럼 좀 다양한 얘기 들으면서 얻어가는 것도 많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도 많고 해서 좀 도움되는 것 같다고 느껴서 좀 많이 계속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자체가 재밌기도 하고 뭔가 도움이 될 것 같은 느낌. 그것도 되게 긍정적인 감정이죠. 뭔가 기대가 되고 또 내가 준비해가지고 뭔가 한번 잘하고 나면 또 성취감도 느끼고 또 조회수 빵빵 터지면 뿌듯하죠. 네, 도파민이 막 폭발하죠. 맞아요. 이게 다 감정이에요. 그거가 되게 중요한 동기가 돼서 공부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선순환시킬 수도 있는데 오히려 무시하다가 나중에 큰 코 다치는 경우들을 저는 직업적으로 많이 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경고도 하고 싶고 좀 잘 활용해서 잘 써라. 원래 사람이 감정이라는 거가 사람한테 너무 중요한 건데 무시를 오랫동안 받고 살아서 너무 아쉽다. 잠재력을 잘 발휘하기 위해서는 감정을 잘 써라. 이런 개념에서 부모님들한테 좀 교육서로 쓴 게 이제 이번 책이에요. 너무 좋은 말씀. 사실은 정서라는 단어가 되게 담고 있는 분야도 많잖아요. 네.
근데 그 안에 정서라는 단어 안에 이제 공부 정서가 있는 건데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해 보니까 선생님은 딱 공부 정서 하나뿐이 아니라 그냥 정서 자체가 잘 형성이 돼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럼요. 네, 그래서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그로고 책을 읽으셨던 분들은 다 얘기를 하세요. 상위 1% 때문에 거부감이 생겨서 안 보려고 했는데 네. 봤다. 근데 뻥이죠. 상위 1% 때문에 책을 본 거죠. 그게 정서예요. 네. 이해가 되시죠? 이게 생각하고 다르게 손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거기서 상위 1% 빼고 공부 빼고 정서. 책이 이름이 정서야. 싫어 너무 싫어. 싫죠. 쉽지 않은데. 쉽지 않은 거예요. 네. 머리로는 좋을 것 같아. 근데 손이 안 가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사람의 손을 움직이는 거는 정서예요. 감정. 이거 너무 중요하고 앞으로도 무슨 일을 하시든지 사람을 만나고 또 직업을 가질 때 그 생각을 못하면은 자기 자괴감이 되게 들어요. 나는 왜 이 생각하는 대로 나를 이끌지 못할까? 근데 원래 사람이 그런 건데 제가 제일 많이 이제 유튜브에서나 강의에서 하는 말이 사람이 생각보다 별로다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나는 되게 대단한 줄 알고 나의 생각대로 착착착 할 수 있는 사람인 줄 알고 특히나 공부를 하던 시절까지는 사실은 하고 싶은 대로 좀 될 수 있거든요. 어쨌든 내가 공부해서 습득해서 시험 잘 보면 되니까. 근데 이제 지금부터는 아닌 거죠. 변수가 너무 많아요. 세상에 변수 많은 거고 이게 다 내가 이 안에서 감정들을 느끼고 이 감정을 처리하고 잘 처리하면 오히려 또 다른 동기가 되고 이런 식으로 정서에 의해서 쭉 가는 게 진짜 에너지가 되는데 보통은 정서를 활용을 반대로 해요. 부정적인 정서로. 특히 부모님들은 어떤 부정적인 정서를 활용할까요? 안 하면 큰일 난다. 너무 중요한 거. 네. 뭐 예전에 맞췄던 건데 왜 틀렸냐 뭐 이런. 이것도 너무 중요해요. 네. 안 하면 큰일 난다. 제가 제일 많이 이제 학생분들한테 듣는 인생 명제가 공부 안 하면 공부 못하면 인생 망친다. 부모님이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저 대놓고 하는 분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맞아요. 대놓고 하지 않아도 분위기를 느껴요. 그리고 그걸 습득해서 불안이 올라와요. 망칠 것 내 인생 중요한 인생 망치면 안 돼. 그러니까 공부하는 이거. 이것도 에너지가 되거든요. 불안이라는 에너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에너지? 좋은 에너지예요? 근데 저는 불안 같은 에너지들이 좀 그렇게 같이 언급되는 부정적 에너지들이 있잖아요. 질투나 열등감이나 네, 맞아요. 그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솔직히 없는 것보다는 안전할 정도로 있는 건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예 없으면 긴장감이 없어진다라고 좀 그쵸.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뭔가 열등감은 조금 더 센 감정이니까 넘겨두고 질투나 불안은 그래도 본인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 줄 수 있는 에너지원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거 되게 중요한 생각이고 뭐든지 적당하면은 약이 되고 과하면 독이 되고 실제로 불안이라는 거가 사람을 움직이는 곡선도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불안이 너무 낮으면 시험 전날 자는 거고 불안이 적당하면은 적당히 공부하고 자고 잘 보는 거고 불안이 너무 많으면 밤 꼴딱 새서 시험 망하는 거고 이런 곡선이 있듯이 적당하면 좋은데 적당한 게 세상에서 제일 어렵고 맞아요. 특히나 정서 관련해서는 적당하지 못해서 많은 부모님들이 내가 불안하고 그러니까 또 아이의 불안을 에너지원으로 삼아서 과열시켜서 공부를 하게끔 그래서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져서 내가 공부를 안 하면 인생 망할 것 같은 불안 실제로 그래서 모의고사 한번 못 보거나 그러면은 마음이 어때요? 경험해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학생 때. 이제 나오다가 평소보다 못 나왔을 때도 있고 뭐 그러면 어떡하지 떨어졌네. 뭐 다음엔 더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그러니까 다음엔 잘 보겠지보다 이전에 잘 봐왔음에도 불구하고 맞아요. 한 번 망하면 전에 잘했으니까 다음 시험은 괜찮겠지가 정상인 것 같은데 항상 머리에 드는 생각은 더 떨어지면 안 되는데가 먼저 그게 바로 불안이 먼저 오죠. 감정이 사람을 움직이는 게 바로 그거예요. 네. 감정이 먼저 오고 불안해. 그러면 생각을 조정해요. 생각을 어떤 식으로 조정하냐면 더 부정적인 방향으로. 맞아요. 그 더 부정적으로 생각을 조정하는 이유가 내가 너무 불안할 때는 최악적으로 생각을 해야지 은근히 최악은 아니겠지 이러면서 안심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순간의 안심이지 최악의 걱정을 이미 계속 돌리고 있기 때문에 더 불안해지고 계속 원발의 오줌 격으로 악순환되는 게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런 에너지를 부모님이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또 그런 에너지를 쓰기도 하고 아까 얘기하신 거 뭐라고 얘기하셨죠? 너무 중요한 얘기였는데 저번에 맞췄던 건데 왜 또 틀렸냐. 네, 이거는 되게 중요한 감정이에요. 이것도 아까 말씀하신 거는 불안과 공포를 자극하는 거고요. 이거는 수치심을 자극하는 거예요. 내가 되게 못난 사람과 그게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자기도 모르게 독설이 나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수치심이라는 감정을 불러일으켜서 역시나 사람은 수치심이 들면은 너무 괴롭기 때문에 수치심으로부터 도망가기 위해서 회피하기 위해서 그런 말 안 들으려고 방어를 하기 위한 또 공부를 하게끔. 네. 근데 이게 불안을 자극하고 수치심을 자극해서 만약에 공부를 해요. 그럼 나중에 이제 입시하고 나서 어떻게 되겠어요? 터져버리죠. 팍 터지거나 안 터져도 문제예요. 이 사람은 앞으로 할 일이 많아요. 대학에서도 공부해야 되고 자기 꿈을 위해서 계속 가야 되는데 내가 뭔가 하기 위한 에너지는 불안과 수치심밖에 없어. 그러니까 네. 스스로를 계속 갉아먹으면서 소진하면서 태우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그러다가 이제 지쳐서 우울증이 오거나 불안장애 오거나 예. 그런 프로세스들을 저는 굉장히 많이 봐서 정서를 잘 활용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 적당하게. 내 부모님이 이런 거를 아무리 이렇게 얘기를 해도 현장에서는 안 돼요. 그쵸,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겨울의 대치동이 어두운 분위기가 되듯이 이미 집안의 분위기가 어둡고 그러니까 매년 수능 때마다 춥잖아요. 그 다 네, 그런 흐름들이 그게 네, 때문이구나. 온 우주의 기운이 이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아쉽고 근데 저도 부모기 때문에 그 마음이 이해되지만 그 이면에 이루고 있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내가 끌리고 있고 왔다 갔다 한다라는 거를 부모님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고 학생분들도 사실은 알아야 되고 그렇죠. 그럼 이렇게 정서의 중요성, 뭐 정서의 개념 이런 것들을 되게 해주셨는데 사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거를 알고 있다고 해도 사실 써먹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부모님 입장에서. 그럼 이제 진짜로 내 아이한테 건강하고 이런 좋은 공부 정서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면 좋을까요? 그 너무 중요한 질문인데 많은 분들이 그런 기대를 해요. 어떻게 하면 긍정적인 정서를 잘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우리 아이가 차분하게 쫙 안정적으로 공부를 해서 입시에 꼴이 날 것인가. 근데 이제 질문이 잘못된 거예요. 긍정적인 정서를 만들어줄 수 없어요. 우리는 감정을 이길 수 없는 존재예요, 사람은. 그래서 감정을 억지로 개조할 수 없어요. 그런 시도를 하다가 오히려 큰 거 다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거는 감정을 잘 인식하고, 인식이라는 말이 조금 이상하지만 내 안에 있는 감정이 뭔지를 스스로가 깨닫고 그게 뭐 별건가요? 엄청 중요한 거예요. 많은 분들이 깨닫지도 못해요. 깨달은 다음에는 믿는 사람한테 표현해보고 상대방이 그럴 수 있겠다. 동의해주고 공감해주고 그런 식으로 됐었을 때 이 감정이 스스로 해소라는 표현을 해요. 해소. 처리가 돼요.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듯이. 그렇게 되면은 그 감정은 더 이상 나한테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냥 나를 지나가는 공기처럼 바람처럼. 근데 많은 분들이 부정적인 거는 커트. 안 돼, 안 돼. 긍정적인 거는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줄까?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아이를 어떻게 내가 막 이렇게 좌지우지하고자 하는 그런 느낌이고 사실은 공부라는 거는 긍정적일 수 있어요. 입시를 위한 공부는 쉽지 않을 것 쉽지 않을 것 생각해요. 왜냐면 하나의 큰 목표를 향하고 다 같이 달려가는 느낌이잖아요. 어쩔 수 없는 피라미드식의 그림이 그려지고 경쟁이란 단어가 빠질 수가 없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있어서 긍정적인 감정을 이끌어내기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네. 긍정적인 감정이 어렵죠. 그리고 굉장히 뭐 경쟁심이나 불안, 공포, 뭐 여러 가지 걱정, 이렇게 중간에서 뭔가 잘 안 됐을 때 밀리는 느낌, 좌절, 또 실망, 또 이제 부모님에 대한 여러 가지 마음, 죄책감도 들고 쓸데없이 괜히 죄책감도 들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되게 막 한심하게 자괴감도 느껴지고 이런 것들이 있죠. 하지만 긍정적인 것도 가끔 있죠. 내가 잘 성취하는 느낌 들거나 뭔가 새로운 거 잘 습득하는 순간순간에 재밌고 흥미롭고 또 뭔가 잘 되는 느낌도 받고 기대도 되고 이런 것들도 물론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이상한 게 하나도 없어요. 다 공부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필요한 것들, 지나가는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해줄 거는 자녀들이 스스로, 학생들이 스스로 내 안에 있는 이런 다양한 공부하면서 경험되는 감정들을 스스로 잘 이해하게끔. 지금 내가 여기서 이런 걸 느끼고 있구나. 친구가 나보다 더 잘 봐서 엄청 짜증나는구나. 근데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저도 있었어요. 내가 지금 라이벌 친구였어. 또는 나보다 좀 못했던 애야. 근데 이번에 모의고사 나보다 잘 봤어. 어때요? 뭔가 짜증나죠? 지금 짜증나면 그 친구한테 나 짜증나. 너 나보다 잘 봐서 말할 수 있어요? 못하죠. 못하죠. 네. 왜 못해요? 쪼잔해 보이니까.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네. 내 마음은 사실은 짜증인데 네. 너무 질투식인데 이거를 대놓고 말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스스로가 너무 마음이 작은 사람처럼 느껴져서인데 단지 말만 못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속에 있는 이 생각 자체도 나 왜 이렇게 쪼잔해? 이렇게 막 억지로 억압하고 수면 위로
내리려고 해요. 너 쪼잔한 나는 쿨한 사람이 되니까 너 내려가. 감정이 그런다고 내려가겠어요? 안 내려가죠. 숨는 척해요. 그러다가 나중에 정작 중요한 순간에 친구 앞에서 괜히 탁 치고 가고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무의식이 사람을 움직여요. 그래서 진짜 이러한 감정들을 제대로 처리하는 거는 그 순간에 내가 느끼는 뭐가 됐든 친구가 나보다 잘 봐서 질투가 나든 시기가 나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생각보다 별로라서 그런 감정이 이미 있는 건데 그거를 억누르기보다는 아 내가 그렇구나 인정하면 오히려 이런 감정들이 하수 처리장 좀 처리가 돼서 친구를 보더라도 그 감정에 막 휘둘리지 않아요. 근데 오히려 내가 왜 이렇게 쪼잔해? 아닌 척하고 축하해. 이제 이렇게 막 억지로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감정은 계속 밑에서 꿈틀거려요. 나 무시했으니까. 네. 에너지가 점점 차요. 그러다가 엉뚱하게 이제 터져요. 그때 관계가 이상해져요. 네. 네, 이런 식으로 아이러니한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아이들이 그 감정을 인식을 못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분위기가 친구한테도 이런 얘기 못하는 분위기. 근데 최소한 집에서는 해야 되거든요. 집에서 하셨어요 옛날에? 어릴 때는 좀 했던 것 같은데 못했죠 어느 순간부터. 예, 그죠. 왜 그랬을까요? 저는 좀 부끄럽다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너무 중요한 마음이에요. 뭐가 부끄러웠을까요? 왠지 약간 유난 떠는 느낌? 어, 얘기한다고 굳이? 이런 느낌이 좀 들었던 것 같기도 해요. 네, 너무 중요한 마음. 또 있으세요 혹시 그런 비슷한 경험? 막 나 힘들어 이렇게 막 부모님한테 얘기했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공부하는 게 힘들긴 힘든데 그냥 속으로 그냥 뭐 지나가겠거니 하는데 또 그게 또 휙 돌아서면 아우 힘들어요 막 이러면서 욕하고 있고 그냥 그거의 반복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부모님들은 사실은 공부하는 우리 아이를 되게 잘 이렇게 백업해주고 싶고 지지해주고 싶고 하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아이가 느끼는 스트레스나 다양한 감정들을 받아주고 싶지만 받아줬다가 큰일 날까봐 못 받아주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해. 공부하기 싫어해. 또 학원 가기 싫어해. 막 이런 불안 같은 게 막 올라올 때 그렇겠구나 그렇겠다 이런 식으로 편을 들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감정이. 그냥 튀어나와요. 진짜 안 가도 되는 줄 알고 그럴까봐? 라고. 맞아요. 딱 그거예요. 혹시 제 2의 인생인가요? 부모를 해보셨나? 키워본 것 같은데. 그래서 못해요. 근데 반대예요, 반대. 따로 해요. 제일 중요한 거는 사람의 마음이 따로 있고 겉에 있는 행동이 따로 있는데 물론 연결되어 있지만 마음을 잘 공감해주고 수용해주면 오히려 여기서 마음이 해결되기 때문에 행동은 바람직한 행동으로 이제 정리가 되기 때문에 자기가 다시 나갈 수 있는데 이 행동에 영향 미칠까봐 그 마음을 안 들어주고 자꾸 나도 모른 척하고 스스로도 서로 외면하는 분위기가 되면 겉으로는 평화 하지만 속에서는 이게 꿈틀꿈틀. 그래서 오히려 잘 가는 것 같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갑자기 고등학교 때 힘들어가지고 확 우울증이 걸리거나 학원을 안 가거나 이런 식의 부작용이 많이 생겨요. 그러면은 부모님도 사실은 안타깝고 아이도 안타깝고 그래서 부모님이 해줄 제일 중요한 역할은 긍정적인 정서를 심어준다가 아니라 아이한테 있는 순간순간의 모든 감정들을 잘 들어주고 들어주는 게 제일 중요해요. 들어주기. 정신과 의사가 하는 제일 많은 일이 뭐겠어요? 만약에 사람마다 그게 있잖아요. 언론 정보 만약에 나중에 캐스터를 하시면 나의 신체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해요? 목이랑 입이죠. 그쵸? 네. 정신과 의사는 뭘까요? 귀겠죠? 귀예요. 이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한 거죠. 근데 말을 잘해야 되는 줄 아는 경우들이 많아요.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공감의 말을 잘해줘야 된다. 근데 공감의 말을 잘해주는 게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듣고 그냥 내가 잘 이해만 해도 상대방은 공감받는 느낌을 받아요. 그랬군요. 힘들었겠어요. 이런 얘기 안 해도 돼요. 근데 부모님들이 듣지는 않고 또 어디서 봐가지고 공감은 해줘야 되니까 괜찮아. 그랬구나, 괜찮아. 근데 제가 제일 학생들한테 많이 듣는 얘기가 부모님에 대한 아쉬움. 뭐겠어요? 안 괜찮은데 괜찮다고 한다? 진짜 스마트 하신다. 서울대 의대는 아무나 가는 게 아니군요. 대본인가요? 키워본 것 같은데. 제 인생이지, 맞아요. 네. 그거 말고는 답이 없는 건데. 우리 엄마는 겉과 속이 달라요. 아 그랬네요. 네, 시험 만약에 못 보고 왔어요. 괜찮아. 안 괜찮은데. 안 괜찮은 거예요. 그럼 나는 헷갈려요. 괜찮은 건가? 안 괜찮은 것 같아. 근데 괜찮다고 말하네? 그럼 다음부터 어떻게 하겠어요? 나도 괜찮은 척하는 거예요. 서로. 그게 사실은 부모와 자식 간에 벽이 생기는 거고 제일 중요한 순간에 지지를 못 받는 거예요. 막 옛날 생각이 좀 날 거예요 아마.
근데 사실 이야기만 들으면 이제 학부모님들은 영상 보시다가 그냥 들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왜냐면 아이들이 얘기를 안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지금 내 감정이 어떤지. 맞아요. 그러면은 부모님들이 그 감정을 읽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네. 이제 아이가 얘기를 안 하면 행동이나 이제 이런 걸로 드러날 테니까. 맞아요. 그렇게 읽어주셔야 할 텐데 조금 예를 들어서 좀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기를 안 하는 아이들이나 이제 맞아요. 이런 그래서 부모님들이 1단계는 아무 말 안 하고 들어보는 거예요. 근데 알겠다, 들어보겠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요. 한 10분 정도 들었는데 얼마나 더 들어야 되나요? 얼마나 들어야겠어요? 시간을 정해놓는 게 의미가 있어요. 의미 없죠. 네. 오, 맞아요. 1시간이 될 수도 있고 2시간이 될 수도 있고. 그러면 오늘 1시간, 2시간 들었어요. 근데 왜 얘기를 안 해? 본심이 나올 때까지 들어야 되는 그런 건가? 오늘 듣고 내일 듣고 계속 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네. 내가 아무리 이제 들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난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애들이 왜 얘기를 안 해요? 난 들을 건데 왜 얘기 안 할까요? 들을 분위기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거예요. 분위기는 이미 알아요. 내가 지금까지 몇 년을 살았는데 우리 집에서 얘기만 하면 어떻게 흘러가요 얘기가. 뭐 어쨌든 공부 쪽으로 흘러가는. 맞아요. 그러니까 얘기해봤자 손해야. 그러니까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승리죠. 네, 숨기는 거예요. 다들 경험이 있잖아요. 저도 있었고. 근데 사실은 너무 안타까운 거죠. 얘기를 해야지 내 마음이 점점 이게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내 안에 있던 게 나와서 스스로 인식이 돼요. 막 끈으로 연결돼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해야지 나오는데 얘기를 못하니까 속에 있어요. 근데 속에 있는 게 나는 애매하게 받아들여져서 내가 무슨 생각하나? 내 속에 뭐가 있나? 잘 몰라요. 그래서 얘기를 믿는 사람한테 하면서 그 사람이 정말 공감의 자세로 잘 내 얘기를 들어줬을 때 무슨 얘기를 했든지 들어줬었을 때 이제 자유롭게 얘기가 나가고 그러면서 내 감정들이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애가 아무 얘기도 안 하는데요. 이런 부모님들한테는 이미 지금까지 그런 경험치가 아이들한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들어줘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드리죠. 그러면 아까 한 것처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하고 계속 들을게요. 지금부터 들을게요. 그래서 그럼 안 하는데요. 그래도 계속 들으려고 기다려보세요. 그럼 어느 순간에 애가 얘기를 해요. 아까 얘기하셨죠. 공부 쪽으로 되니까 얘기를 안 한다. 그렇다고 해서 내 속마음을 철저히 100% 숨겨요? 아니죠. 간을 봐요. 청소년기에는 희망 고문을 해요 스스로. 그래도 나는 우리 부모님이 내가 원하는 걸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내가 이런 꿈이 있거나 또는 어떤 뭐 가지고 싶은 게 있는 거 우리 부모님의 기준에는 안 맞지만 그래도 기분 좋을 때 한번 슬쩍 그런 희망 고문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자녀는 부모를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청소년기에도 계속 있기 때문에. 그래서 테스트를 해요. 그 테스트하는 순간을 기다렸다가 자녀가 얘기했었을 때 내가 열심히 듣는 거가 되게 중요한 기회인데 그때 자녀들이 무슨 얘기할까요? 공부 얘기할까요? 안 하죠. 안 하죠. 남자애들과 생각하면 뭐 PC방 갔다 오겠다. 맞아요. 게임 얘기하는 거예요. 게임하면서 뭐 옷 같은 거 산다고. 맞아요. 아이들 얘기, 여자들 뭐 화장품 얘기할 수도 있고 네. 이런 쓸데없는 부모 기준에서 쓸데없는 얘기를 해요. 그럼 그 순간이 엄청 중요한 기회예요. 내가 예전에 못 들었던 하지만 이제 듣고 싶은 그거를 내가 들을 수 있는. 근데 부모님들 그 순간을 견딜까요? 못 견디는 경우가 많을 거죠. 네, 못 견뎌요. 근데 들어야 돼요. 쓸데없는 얘기를 할 때 그래서 쓸데없는 얘기를 들어야 돼요. 근데 부모님들은 쓸데없는 얘기 듣기 싫고 공부 얘기만 듣고 싶어요. 그게 문제죠. 근데 그러면은 게임 얘기나 막 아이돌 콘서트를 가고 싶다 막 이런 얘기를 해요. 애들이 들어주고 그렇게 해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부모님들 걱정은 이거죠. 애가 계속 그것만 하면 어떡하고. 그러면 학원 숙제나 본인이 해야 하는 공부는 어떻게 하는 건지 그런 거에 대한 고민도 있으실 것 같거든요. 부모님들. 당연히 있어요. 너무 중요한 거고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마음과 행동을 구분해야 되는데 통으로 생각하는 거. 아, 네. 내가 게임기 얘기, PC방 얘기 계속 너 지금 마음속에 PC방 가고 싶어요. 뭐 친구들은 맨날 가고 나는 가지도 못하고 또는 게임기 플레이스테이션 친구 샀는데 나는 사지도 못하고 말도 못 꺼내고 있었는데 말이 안 되잖아. 내가 좀 공부해야 되는데 나도 말이 안 되는 거 아는데 그래도 가지고 싶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마음속에 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 얘기를 해요. 그럼 부모님이 그거를 못 들어주는 제일 중요한 이유가 사줘야 될까 봐요. 맞아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어. 내 얘기를 잘 듣고 뭐 가지고 싶어? 플레이스테이션 5. 5가 뭐야? 뭐 다음에 나온 게 5야. 그럼 뭐가 달라? 그런 식으로 이제 다 있잖아요. 그다음에 요즘에 PC방 가면 뭐 해? 뭐 게임 뭐 해? 이런 거 얘기를 만약에 하는 분위기가 된다 쳐요. 쭉 들어요. 엄청 양이 많겠죠. 그다음에 부모님은 그거를 그럼 PC방 가게 해야 될까요? 안 되겠죠? 그건 별개예요. 별개. 부모님의 가치관이나 방향에 따라 허락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부모님이 가이드를 정해줄 필요가 있어요. 하지만 가이드 정한다고 해서
속에 있는 마음까지도 싸그리 무시하고 쓸데없는 생각이라고 하면 안 돼요. 네. 그리고 아이들은 근데 부모님도 걱정해요. 근데 내가 이렇게 많이 들어줬다가 결국에는 안 되면 어떨 것 같아요? 마음이. 헛수고한 것 같고 네. 왜 들었지? 괜히 잘못한 것 같고 그쵸. 내가 들어줘서 한 것 같고 맞아요. 그렇죠. 배신감 느낄 거예요. 배신감. 음. 지금까지 들어주고 결국에는 안 되는데 왜 들어준 거야? 맞아요. 그럴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계속 반복되고 습관이 되면 자녀의 마음속에 올라와요. 물론 내가 진짜 바라는 건 결과예요. 결과가 안 됐을 땐 좌절이 있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느끼는 게 있어요. 아, 부모님의 가치관에 따라서 뭐 안 되는 거 아쉽지만 그래도 내 마음에 관심을 가지되 그리고 내 속에 있는 것들이 이상한 건 아니네. 이런 느낌을 가지는 게 진짜 중요해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은 스스로의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모드가 되거든요. 그렇게 돼야지 나중에 살면서 또는 공부할 때 느끼는 다양한 감정들도 내가 스스로 받아들일 수가 있게 돼요. 근데 많이들 다 쳐내는 방식으로 익숙해지면 극과 극으로 가요. 잘 운 좋으면은 입시까지 되기도 하지만 나중에 터지고 운 나쁘면 그 전에 터지기도 하고 부모님 역할이 되게 중요하네요. 되게 중요하죠. 근데 저도 부모가 돼 보니까 쉽지 않으시죠.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네. 알고 계셔도 쉽지 않은데 네. 네, 듣고 계시니까요. 지금 시청자분들이 조금 뭐랄까 긍정적인 마음을 심어준다라기보다는 부정적 생각을 안 하도록 만들어주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너무 이제 정리를 잘 해주셨죠. 사실은 수동적인 역할을 해야 돼요, 부모는. 네. 근데 부모가 앞서가면은 자녀는 뭐 말할 게 없어요. 그래서 계속 쫓기는 느낌이 맞아요. 그래서 아무 말 안 하고 그 다음에 기회를 받다가 쓸데없는 얘기를 했었을 때 들어주고 그러면은 이제 부모님은 마지막 질문을 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얘가 공부를 하게 할까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많이 들었네. 그래서 들어줘야 부모님에서 많이 되는데. 들은 거죠. 그러니까 이미 답정 나온 거예요. 정서라는 거는 내가 답을 정해놓으면 다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3번으로 제가 강조하는 거는 결론을 내지 마라. 아, 네, 그 답정너가 아니어야 돼요. 그냥 듣고 끝. 뭔가를 더 바라지 말고 네, 내가 이렇게 얘기를 들어줬으니까 애가 공부를 더 열심히 하겠지는 그쵸. 별개의 문제인 거죠. 별개의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그 표현하면 절대로 안 되죠. 그러면 아이들은 그 다음부터 얘기를 하겠어요? 안 하죠. 얘기 들어준 게 나 공부시키려고 한 맞아요. 거였네요. 더 배신감이 느끼고 더 힘들, 얘기를 안 더 하게 부담되고. 아, 그래서 그냥 깔끔하게 끝내야 되는데 욕심이 그럼 있으시니까. 욕심이 있으니까 욕심도 사실은 사랑하니까 생기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건데 맞아요. 악순환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그게 뭐야? 이게 공부 정서야? 네. 이게 됐었을 때 아이들은 자기들의 그때그때 정서를 처리할 수 있게 되고 왜냐하면 표현할 수 있게 되니까 표현하면서 아 내가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스트레스 받을 수 있어. 그 친구가 잘 되면 내가 배 아파 또는 뭐 레벨이 떨어지면 그래 불안해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을 얘기도 할 수 있고 얘기는 굳이 안 해도 내 안에서라도 사실은 처리를 할 수 있고 이게 됐었을 때 그제서야 비로소 뭐가 생기냐면 자기 주관이 생겨요. 자기가 삶을 주도하고 싶은 동기가 생기고 그게 사실은 자기주도 학습이죠. 그때 공부하는 거는 시키지 않아도 해요. 근데 이제 그런 경험들을 부모님들이 못 해봤기 때문에 아, 네, 그런 세계가 있는 줄 몰라요. 네, 왜 웃으세요? 그냥 제가 학원에서 이제 뭐 강사도 했었고 조교도 지금 하고 네, 있는데 네, 네. 학원 친구들이 학원을 너무 많이 다니니까 그냥 이제 학원을 안 다니는 다른 과목 공부를 어떻게 하냐라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안 한대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요서 네. 수동적인 거죠. 맞아요. 그냥 자기주도 학습을 어떻게 시킬까요의 질문이에요. 말이 안 되는 질문이죠. 자기주도 학습을 어떻게 시켜요? 그렇죠. 자기가 있어야지 자기가 주도하는 건데 자기라는 거는 다양한 생각 감정들을 스스로 잘 이해하고 통합하고 이렇게 됐었을 때 자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때 자기가 쭉 밀고 나갈 진짜 에너지 불안이나 공포나 수치심이 아닌 진짜 자기가 주도하는 동기가 생기는 거. 그거는 대학 간 이후까지 쭉 계속 가요. 일단 마음이 건강해져야 공부든 뭐든 한다. 네, 근데 부모님이 입장에서는 너무 불안해서 그쵸. 좋은 얘기인지 알겠어. 근데 돌아서면 또 조급해지고 이제 공부해 시켜야 되는데요. 그렇게 네. 돼요.
근데 부모님 입장도 참 이해가 가고요. 그쵸. 선생님이 말씀해주신 것도 사실은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20대 중반, 저는 20대 중반이고 네. 시중이 초반이지만 네. 차 커오면서 들은 얘기들이랑 이제 완전히 반대죠. 반대 얘기죠. 완전 반대 얘기죠. 근데 학원 선생님도 이런 얘기 안 해요. 네, 그쵸. 왜냐하면 이런 얘기 하면은 그 학원을 다니겠어요 부모님이? 안 끊어요. 그 그죠? 학원 이상해. 맞아요. 오히려 불안을 자극하는 학원을 보내요. 바닥 밑에 지하가 있다 이런 거. 네, 네. 대치동에서 특히나 그런 마케팅이 특히 그렇죠. 많잖아요. 불안 맞아, 마케팅은 맞아. 최고의 엄청 마케팅이기 때문에. 네. 근데 좀 부모님 입장도 이해가 가고 선생님 해주신 말씀을 듣는데 뭔가 이렇게 머리 맞은 것처럼 이게 진짜 맞는 얘기인 것 같은데 세상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서 되게 아쉽고 그래도 오늘 진짜 좋은 얘기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서 듣고서 좀 어려우시겠지만 그치 진짜 어려우실 것 같은데 실상이 진짜 어렵지. 진짜 어려운데 그래도 이렇게 선생님 말씀대로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얘기를 쭉 들으면서 굉장히 진솔하게 이제 들으시고 질문도 해주고 하는 걸 느꼈는데 아마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은 나의 몇 년 전 과거가 떠오르거든요. 어떠셨던 것 같아요, 부모님들이? 방송에서 부모님 얘기하는 게 좀 그렇죠. 글쎄, 저는 저희 부모님을 100% 신뢰하는 편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항상 뭐랄까 물론 이제 앞서 나가서 목표를 제시해 주시고 그런 건 있었지만 그거에 너무 치중하기보다는 그냥 제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좀 기다려 주시고 좀 도움을 요청하면 진짜 심사숙고해서 최선의 방법을 찾아주려고 하시고 항상 그러셨기 때문에 저는 그 제시해 주는 답이 진짜 믿을 수 있는 답이라고 저는 항상 느끼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막 감정적인 문제를 크게 느끼고 자란 것 같지는 않는 것 같아요, 스스로 생각했을 때. 네, 너무 이해가 되고 그게 사실은 부모님이 해줄 수 있는 제일 중요한 역할이죠. 음. 제시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냥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주는 거, 신뢰할 수 있는 부모님이 자녀의 편이라는 느낌을 계속 주는 거,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게 됐었을 때 나도 정서라는 게 아마 뭐 그런 힘듦이 없었다고는 얘기하시지만 아마 그때그때 처리를 하셨겠죠. 네, 마음속에서. 네. 그래서 말인데 저 궁금한 게 있거든요. 네. 제가 고3 때 이제 사실 기분이 안 좋잖아요, 항상 고3 되면. 근데 제가 특별히 기분이 안 좋은 날은 진짜 막 아무것도 안 잡히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좀 해보다가 이게 내가 지금 기분이 나쁜 게 과연 내가 이제 모의고사를 못 쳐서 기분이 나쁜 것일까? 아니면 그냥 기분이 나빠서 나쁜 것일까? 이런 생각을 좀 하다가 이건 잘 쳐도 기분 나쁘겠다. 그냥 기분이 안 좋아서 기분이 안 좋은 거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그냥 저만의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을 좀 했거든요. 예를 들면 좀 좋아하는 음식을 먹고 뭐 잠을 좀 잔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해결하려고 그랬는데 이런 방법이 건강한 방법이었을까요? 건강 안 건강으로 말하면 건강이고요. 최선이냐로 말하면 차선인 것 같아요. 정말요? 네, 나쁘지 않죠, 당연히. 굉장히 건전하게 자기 스트레스 관리 잘한 거죠. 저는 예전에 기분이 안 좋을 때 학생 때 음악에 몰두했어요. 그래서 특히나 시험 때 1시간씩 피아노 치고. 근데 제 기억에 부모님이 어머니가 지금 시험 때인데 왜 피아노를 쳐? 이런 얘기를 안 하셨던 것 같아요. 저도 스트레스 받으면 피아노 막 치고 그랬는데. 네. 근데 이것도 최선은 아니고 차선이에요. 최선은 아까 말한 거예요.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고 표현하고 공감받고 이거는 완벽한 감정의 처리고 다른 걸 통해서 내가 이 감정의 모드를 조금 바꿀 수 있는 거는 차선은 되죠. 네. 그래서 차선을 잘 이용하신 거고 부모님이 그 편이 되어준 거고 상위 1%의 비밀은 공부 정서에 있네. 맞네. 사람이라면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는 거겠죠? 당연하죠. 그리고 이유가 없을 수 있어요. 기분이라는 거는 모의고사를 잘 못 봐서 안 좋을 수도 있지만 내가 의식하지 못한 이유가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기억이 안 날 뿐. 그러게요. 듣고 보니 네.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모든 게 다 맞는 거예요. 감정은 100% 맞는 거예요. 그냥. 되게 따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객관적으로 내가 지금 모의고사 잘 보고 있는데 기분이 안 좋은 게 맞나? 맞는 거예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맞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그냥 저는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하기 시작한 게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들어가고 나서였는데 이제 그때까지는 공부하기가 되게 싫었어서 맨날 뺀질거리고 하기 싫어서 맨날 누워있고 막 그랬었는데 어머니가 하루는 그걸 못 보시고 저한테 공부를 하기 싫으면 다른 하고 싶은 걸 찾아서 설명을 해달라고 하셨어요. 저한테 다른 하고 싶은 걸 찾아와라라고 하신 거죠. 저한테. 그래서 제가 중학교 때였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러면서 다른 걸 막 이렇게 열심히 찾아보려고 했죠.
뭐 축구 선수도 해보고 싶었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있으니까 할라 그랬는데 막상 생각해 보니까 열심히 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하게 그걸 얘기를 했어요, 엄마한테. 이것저것 생각해 봤는데 잘 모르겠다. 뭐 이것도 잘 자신이 없고 이건 하기엔 늦은 것 같고 뭐 그저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 그러면은 그래서 결론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공부를 해야 될 것 같다. 제가 제 입으로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래 그럼 해라. 거기서 끝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별 말씀 안 하시고 제 결론을 이끌어내신 거죠. 그쵸. 그냥 혼자 생각해봐라. 그쵸. 생각해봤더니 답이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거기서 엄마가 커버라고 하실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커버 그게 맞지가 아니었고 그냥 해라. 그 거예요. 부분이 되게 중요한 디테일이에요. 네. 만약에 거바 했었으면 어떻겠어요? 왜 물어보신 거지? 라고 그쵸. 생각을 했을 거예요. 답정 너잖아요, 맞아요. 그거는. 근데 그래 그럼 해라 하니까 해야겠구나가 됐던 것 같아요. 그 딱 말 한마디 차이로.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네. 같아요. 부모님들이 많이 보고 배워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거바라는 말이 막 여기까지 올라오거든요. 그걸 안 하는 게 그래서 아무 말 안 하는 게 진짜 중요해요. 네. 근데 부모의 불안이 올라가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내가 여기서 마침표를 한번 찍어주고 싶어. 다음에는 이런 생각 안 하게. 하지만 그때 이 얘기를 안 하고 자율에 맡기는 느낌을 주는 게 진짜 자기주도에 중요한 그 힘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다 보니까 뭐 저희도 얘기하면서 좀 그런 생각이 잡혀가는 것 같은데 공부할 때 이 아이의 감정을 읽어주는 것도 그렇고 이제 말씀하신 모든 것의 결국 기반은 대화인 것 같아요. 대화가 없으면 감정 읽어주기도 못하고 아이가 말하는 것도 듣지도 못하는 맞아요. 것처럼 그래서 가족끼리 좀 대화를 하긴 하는데 뭔가 대화를 하면 답답한 상황이 생길 때도 맞아요. 있고 맨날 양말 벗어놓으라는데 왜 딴 데다 벗어놓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올 때도 있고 그치. 그래서 좀 어떻게 하면 아이를 좀 제대로 이해하고 아이에게 공감할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좀 추천하시는 이 대화법, 특별한 대화법이 있다고 해가지고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화법 얘기를 드리기 전에 대화의 기본을 알아야 되는데 아까 설명드린 거예요. 대화의 기본은 말하기가 아니라 듣기예요. 네. 근데 대화법 하면은 무슨 말을 어떻게 할까요?를 궁금해요. 근데 우선은 기본으로 듣기가 장착돼야 된다. 이게 0번이에요. 0번. 베이스, 디폴트. 그래도 듣기만 하면 이상하잖아. 맞아요. 근데 안 이상해요, 사실. 정신과 의사가 가장 완벽한 상담은 뭐냐면 50분 동안 한마디도 안 하는 거예요. 가능할까요? 진짜 어려울 것 같아요. 가능해요. 왜냐면 이렇게 그냥 계속 듣고 내 마음속에서 이미 거기에 빠져 있으면 상대방은 그랬구나를 안 듣지만 듣고 있는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하지만 그게 당연히 이제 대화법이 필요한 가정에서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그냥 1번으로 제일 먼저 설명드리는 게 그랬구나예요. 이건 뭐 근데 너무 뻔하죠. 그랬구나.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거는 진정성을 담은 그랬구나죠. 딴 데 보면서 그랬구나가 그래, 아니라 네, 아니고. 그래. 쓸데없는 생각이네. 쓸데없는 얘기. 그랬구나. 공부 얘기는 언제 하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네. 진짜 그 얘기를 듣고 거기에 집중한 상태에서 그랬구나. 그 그랬구나는 가벼운 그랬구나가 아니에요. 제가 옛날에 이제 정신과에서 처음에 전공이 레지던트 1년차 때 처음으로 우울증 환자분하고 이제 면담을 하는데 공감을 해줘야 된다고 배우니까 책에도 나오고 공감을 해야겠다. 공감. 그래가지고 어떻게 공감의 멘트를 칠까 하다가 어떻게 오셨어요? 여쭤봤더니 우울증이래요. 우울해서 왔어요. 이렇게 짧게 한마디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공감의 멘트를 해버렸어요. 그러시군요. 힘드셨겠어요. 어때요 이거? 너무 별로예요. 별로죠. 왜 별로예요? 그냥 약간 자판기 찍어낸 답변. 기계차요. 뭐 내용이 없어. 네. 우울증이고 우울한 거가 뭐가 내가 공감이 돼요. 그냥 그건 아주 간단한 팩트일 뿐 내용이 있어요. 그 사람이 어찌어찌해서 지금 힘들고 이런 거. 네. 그걸 들어야지 그 다음에 이제 그랬구나가 돼야지 그게 이제 그랬구나지. 그래서 부모님들도 그랬구나를 제가 1번으로 말하지만 절대로 1번이 아니고 0번은 듣는 거. 네. 듣다가 한마디 치는 게 그랬구나. 진정성을 그랬겠다. 담아서. 진정성을 담아서. 네. 근데 이제 그랬구나 얘기하면은 서로 이제 서먹하거든요. 끝났어. 뒷얘기가 없어. 그치. 없으니까. 그때 조금이라도 더 얘기를 듣고 싶으면은 할 수 있는 말이 그래서 어때? 예요. 네. 예를 들면 아까 그 게임 얘기했나? 이 대화로 가야 돼요. 공부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 중요한 건. 게임 뭐가 있었어요? 본인 상황 얘기해 보세요. 얘기하고 싶었던 거.
뭐 부모님이랑 대화했던 네, 것 네. 중이요? 아까 그 장래희망 아무 얘기, 그러니까 아. 쓸데없는 아무 얘기. 쓸데없는 아무 얘기 뭐 학교에서 축구하다 넘어졌다 뭐 이런 너무 중요해요. 근데 축구하다 넘어져서 무릎이 좀 까졌다 엄마가 왜 다쳤냐 그랬어 그러면 그랬구나 하면 안 되죠. 그러면 좀 서운하죠 서운하죠. 무슨 얘기를 더 하고 싶어요? 좀 서운하죠 조금 마음이 상하죠. 네, 맞아요, 무슨 맞아요. 얘기 듣고 싶어요? 더 하고 싶어요. 무슨 얘기? 뭐 이제 친구가 반칙을 좀 세게 했다 그래서 넘어졌는데 까져서 아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겠죠 그 반칙도 다양한 반칙이 있죠. 태클인지, 민 네, 건지. 맞아요 뭐 그다음에 그 친구의 관계가 있죠. 지난 친한 모의고사 애인지. 때 나보다 잘 보낸지. 용서할 수 없죠. 아니면 나보다 못 보냈는지 그래서 내가 나한테 태클을 걸었는지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네. 그거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부모는. 그러면은 그 얘기를 쫙 듣는다 쳐요. 그 다음에 그랬구나. 그 반칙 얘기는 그냥 반칙 얘기가 아니죠. 감정이 담긴 거고. 근데 들은 다음에 한마디를 더 하고 싶으면 두 번째로 더 듣고 싶으면 그래서 어땠어? 네. 어땠어요? 이 얘기를 만약에 듣는다 치면 그 얘기를 쭉 한 다음에 만약에 그래서 어때를 들으면 뭐랄까 이 얘기를 그러니까 다른 얘기도 하고 싶어질 것 같아요 근데 맞아요. 그게 되게 네.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어느 정도 끝난 상태에서 그래서 어때면 조금 더 나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앞에서 한 얘기가 이미 많이 있고 하니까 뭔가 다른 얘기를 막 또 하고 싶어질 것 같아요 다른 얘기를 하는 것도 좋고요. 네. 근데 그래서 어때를 물어보는 그 의도는 뭐냐면 감정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 반칙했어, 반칙 당해서 까졌어는 팩트예요, 팩트, 상황. 그런데 우리는 사람은 상황 안에서 생각과 감정이 있어요, 항상. 네. 본인 생각이 있을 거예요, 그 순간에. 그랬겠죠 아마도 감정도 있을 거고. 네. 그래서 어때는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어땠냐? 짜증났다, 열받았다, 맞아요. 뭐 이런 것도 있고, 나 자신이 너무 한심했다 이런 걸 수도 있고, 부끄러웠다도 있고, 네. 뭐 창피했다 이것도 있고, 그거를 묻는 질문이에요. 그러면은 감정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내가 그 부끄러움까지도 표현을 했다 치면 글쎄요 마음이 편안해질 것 같기도 하고 두 가지예요. 네. 되게 편안해지면서 더 부끄러워져요. 맞아요 그게 되게 중요한 숨기고 포인트예요. 싶은 걸 네, 얘기를 숨기고 했으니까. 싶은 걸 얘기했으니까. 맞아. 그래서 결코 대화라는 거는 감정 대화라는 거는 편안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 배우겠지만 상처가 이게 스크래치가 난 거거든요. 내 태클 당해가지고 그렇죠. 내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난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자존심 스크래치 덮고 싶어. 맞아요 그럼 덮으면 이 자존심 스크래치가 없어질까요? 골- 골마요. 상처는 제일 중요한 게 그 상처난 부분 안에서 이제 흙이 묻고 오염된 부분을 이렇게 파내야 돼요. 네. 깨끗이 씻거나 아니면 조직을 좀 이렇게 파내거나 그 다음에 새살이 돋아요. 똑같아요. 감정도 그냥 덮어버리면 안에서 굶고 조금 이렇게 약간 아프더라도 끄집어내서 표현을 하면 그 순간에는 자존심 스크래치가 더 나는 느낌이지만 그 다음에는 편안해져요. 그게 감정 해소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드는 생각. 만약에 창피했다라고 치면은 엄마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특히나 축구를 안 해보거나 축구였나? 좀 전에 그게. 네 맞아요 축구 안 해보면 뭐가 창피하지? 태클 걔가 있는데 왜 창피하지? 그럴 이럴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 더 나아가는 질문을 할 수 있는 게 앞으로 이제 사람의 마음 속에는 상황에서 내가 느끼는 감정과 생각들도 있고요. 시점을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과거로도 가고 미래로도 가는데 미래에 대한 질문을 해보면 좋아요. 그래서 어떨 것 같아? 이게 되게 애매한 질문이거든요. 네. 근데 질문을 오픈형으로 일부러 하는 거예요. 애매하게. 그게 뭐냐면은 그래서 어떨 것 같아? 제가 물어보면 무슨 대답하고 싶어요? 뭐가요? 그러니까 답이 좀 확실하지 않아요 않죠. 뭐 나한테 태클 건 그 친구랑 관계에 대해서 어떨 것 같냐고 맞아요. 물어보는 건지 맞아요. 앞으로 축구할 때 어떨 것 같은 건지 이게 되게 애매하니까 할 얘기가 많아지지 맞아요. 않을까요? 할 얘기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그 많은 거예요. 이거를 다 쫙 가지치기를 이미 머릿속에 있거든요. 그때 네. 이게 실화인가요? 그때 있었던? 뭐 그랬던 적이 분명 있을 있죠. 거예요. 하도 다치는 게 그쵸, 일상이어서. 저도 뭐 그랬으니까 축구 좋아하면 다 그런 거고. 네. 근데 시나리오가 만약에 있다 쳐요. 제가 생각에는 내가 창피해. 나 태클 당하면 넘어지는 애, 까지는 애, 이렇게 좀 약한 애. 이런 애 포지션이 돼버릴 것 같아. 뭐 그쵸 그럴 수도 예, 있고. 그럴 수도 있고. 그러면은 뭐 애들이 축구할 때 앞으로 나 쪽으로만 계속 할 것 같아. 막 이럴 수도 있고. 그쵸. 네. 또 소문 날 것 같아. 뭐 이런 걸 수도 있고. 막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이 시나리오를 들어봐야 돼요. 그래 왜 이걸 들어봐야겠어요? 그래야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 그치. 있어. 알고 있고. 생각만 있는 게 아니라 감정이 있어요. 맞아. 만약에 내가 이렇게 앞으로 요 사건 때문에 쫙 펼쳐진다 치면 마음이 어떻겠어요? 너무 걱정돼. 너무 불안해. 맞아요. 이미 그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 태클, 한 번 상처는
아주 작은 게 아니라 내 마음 안으로 들어가면은 엄청난 데이터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부모님이 쫙 들어준다 쳐요. 어떻겠어요 마음이? 상처 소독하는 것처럼 일단은 아파요. 부끄럽고. 부끄럽고 아프고 아씨 괜히 얘기했나 이럴 수 있고. 너무 하지만 커지는 거. 부모님의 태도가 중요해요. 그랬구나 어때? 아 어떻게 될 것 같아? 딱 여기까지만 하고 끝나면 괜찮아요. 근데 거기서 꼭 한마디를 더 하죠. 그러니까 축구하지 말고 축구하지 말고 공부를 해야지. 공부를 해야지. 그러니까 조심하세요 하랬지. 이러면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 다 와장창. 아 그러네요. 다음에 이런 얘기 안 하는 거예요. 딱 그 한마디를 참는 게 참는 되게, 거 아까 말한 거랑 네. 똑같아요. 요거 끄머까지 올라오더라도 그걸 참아야 돼. 그냥 애매하게 찝찝하게 끝내는 거. 결론 내지 않는 거. 그게 아이들한테 또 도움이 되는 거죠. 거예요. 예. 이게 한 발짝 멀리서 들으면은 너무너무 맞는 얘기고 그래야만 할 것 같은데 정작 쉽지 이 않지. 실전에 들어가면 맞아. 쉽지 않으실 것 같아서 꼭 영상을 보신 학부모님들께서 잘 참아요 우리 잘 참아요. 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진짜로 이거는 들으면 좋은 말이고 이제 나도 왠지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진짜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사실 쉽지가 않을 거잖아요. 근데 혹시 선생님은 이제 정신과 의사시고 지금도 이렇게 환자 상담하고 계시는데 선생님께서도 애들 공부시킬 때 화가 나시나요? 그런 질문 되게 많이 받아요. 정신과에서 어떨 것 같아요? 궁금하긴 해요 좀. 그래도 예상되는 게 있잖아요. 얘기해도 돼요. 그러니까 정신과 의사이기 이전에 사람이시잖아요. 그럼요. 화가 나시진 않아요. 화가 나시겠죠 당연히. 당연히 나지만 하죠. 부분에서 네. 그럼 화를 낼까요? 이성으로 삼지 그걸 않아요. 다루는 방식에서 이제 좀 알고 계신 게 많으시니까 차이가 있지 않을까. 제가 그 비유를 하는데 축구 좋아하시니까 네. 저는 축구 선수일까요? 축구 해설자일까요? 해설자라고 해설자예요. 보는 게 맞죠? 네. 축구를 잘할까요? 해설자가? 전략 분석가, 해설, 네. 네, 유튜버 이해했습니다. 이해했죠? 네. 머리로 하는 거랑 쉽지 행동은 않지. 다를 수 쉽지 있어요. 않죠. 중이 또 제 머리 못 갖고 모든 게 다 적용돼서 저도 비슷합니다. 하지만 아는 거랑 모르는 건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계속 시도를 하고 그래도 안 되지만 시도를 하고. 그래서 저는 그런 노력을 하는 게 딱 하나 있어요. 듣는 거. 네. 아이들 얘기를 들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음. 근데 이제 아내는 이런 개념이 없죠. 그렇죠 아무래도. 그래서 애들 얘기를 한두 시간 계속 듣고 있으면 아내는 되게 부러워해요. 이런 얘기를 들어준다. 자기는 이걸 못하겠다. 근데 많은 부모님들은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할까요? 왜 쓸데없는 왜 쓸데없는 얘기 들어주고 들어주고 있냐. 있냐. 얘기덕거리고 있냐. 시간이 지금 몇 시인데 학원이나 어, 보내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재봐야 돼. 예. 근데 그게 막 그렇게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은 느낌이 좀 그치, 들어요. 쉬운 일 그래서 절대 노력 쉽지 많이 않지. 하시고 계실 것 같은. 근데 그 노력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직업적으로 너무 많이 보니까 아. 그 작용도 많이 보고 부작용도 많이 보니까. 네, 그러면 이제 저희 스튜디오 S의 마지막 공식 질문이 남았는데요. 오시는 게스트분마다 이 질문에 대답을 다 하고 가세요.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공부란 무엇인가요? 공부란 정서다. 정서다. 정서가 없으면 잘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죠? 잘 될 수 있죠. 하지만 질지야 잘 되는 걸까? 네. 인생 100년 인생에서 봤을 때 정서가 빠진 공부가 있을 수가 있을까? 언젠가 멈춰요. 아이들을 불행하게 살게 하고 싶은 부모님은 없을 것 없어요. 같죠. 절대 없어요. 절대 없어요. 다 잘 되라고 하는 건데 그렇죠. 이 부분을 너무 좀 간과하게 되고 우선순위에서 뒤로 가게 돼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진짜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랑 너무 반대되는 이야기를 들어서 이게 얘기를 듣는 와중에 뒤통수 맞은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못했던 것 같기도 하고 이제 사실 저도 나이가 지금 25이니까 한 10년 안에 결혼을 하지 않겠어요? 저도? 근데 이제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생각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됐던 것 같고 그래서 좀 여러 가지로 도움이 너무 많이 되는 말씀이었던 것 같고 학부모님들께서 정말 이 영상을 몇 번이고 돌려보기 하셔도 될 만큼 가치 있는 말씀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저도 상담받는 기분이었어요. 맞아. 딱 그 느낌이야. 왠지 분명 내 얘기 아닌데 왠지 내 얘기 같고 이런 느낌이 들어서 약간 좀 치유받고 가는 느낌입니다. 저는. 네, 저는 너무 좋았어요. 일단은 젊은 기운이 막 느껴져서 너무 이렇게 뭐라도 좀 해주고 싶은 마음도 들고 그 기운을 좀 빨아들이고 싶기도 하고 네, 여러 가지 마음이 들어서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진정성이 많이 느껴졌어요. 감사합니다. 나중에 학부모님들이 이거 보시고 반응 좋고 막 한 번 더 모셔달라고 하면 그때 또 한 번. 네네. 감사합니다. 네네.